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내용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지 양도가에서 뭘 차감해라? 실지 필요경비를 차감하라. 근데 이때 이 실지 필요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구분됩니다. 그랬죠? 이때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요 자본적 지출액은 그 수선비의 지출에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수선비. 이걸 뭐라고 그러고? 자본적 지출액. 단순히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 그럼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실지 취득가액.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쉽게 나오면은 자본적 지출액에서 물어볼 것이고 어렵게 물어보면은 실지 취득가에서 물어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지 취득가액은 글자 그대로 당해 자산을 뭐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이다. 그러면 무슨 원가? 매입원가. 매입가액이 되는 거죠. 자가 건설했다. 뭐죠, 여러분? 건설원가.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 등에 무상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시가. 여기다가 취득세, 기타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을 뭐하라? 더하라라고 했죠. 이 과정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이 한 시가 초과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 거래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가를 확정할 때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본적 지출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용계리 그랬죠. 용계리.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의 대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토지 이용 편의를 해서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각종 법률에서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 부담금. 그래서 끝자가 뭘로 끝나면 부담금이나 분담금으로 끝나면 그건 뭐다, 여러분? 공과금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필요금으로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에서 당해 자산을 양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로 잡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또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이 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특히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 등을 매입하게 되면은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 구입한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함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그 중도 매각 자손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다만 금융기간 이외의 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를 한도로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갔어요. 자, 양도차익이 나왔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든지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든지 양도차익이 확정되면 그 양도차익에서 뭐를 차감하라,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목을 보는 순간 첫째, 공제 대상은 몇 년 이상 보낸다? 3년 이상 보유한 특별공제니까 뭘 양도해야 돼? 부동산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이거나 비사업용토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제 대상에 최근에 개정된 것이 뭐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즉 승계조합원한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 금액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을 기준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라? 양도 차익에서 차감했죠. 이때 보유 기간별 공제는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면 보유 연수당 몇 프로 곱하라? 8%. 단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고 몇 프로 한도한다? 80%. 이때 80%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여러분? 10년 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랬죠. 자,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그럼 보유 연수당 몇 프로 여러분? 3%. 단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만 해줄 때 최저 몇 프로 보장해준다? 10% 보장해준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중요하다 그랬죠? 올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조합원 입주권에다 초점 맞추느라고 했어요.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 주택의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집니다. 그랬어요. 아유, 당 올라간다. 아, 당 떨어진다나?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떨어지는 거요? 당 떨어진다. 기억나세요? 예, 안 나신 분은 다시 한번 기본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 329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금지가 많어? 자, 가겠습니다. 출발점이 항상 뭐예요, 여러분?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여기서 양도 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차감하라? 필요 경비를 차감하라 그랬죠. 이 필요 경비의 대표인 것이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다. 뭘로 계산했을 때 실질 거래가액이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 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놔야죠.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차감해줘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제목을 봐라. 장기 보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무슨 공제? 특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양도했을 때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다만 재작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의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그랬죠. 특히 요 양도소득세 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둬라. 양도소득 금액은 뭐해서? 양도차익에서 뭘 차감한 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한 거죠. 아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요 특별공제와 대응되는, 그죠? 특별공제와 대응되는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기본공제.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하는 거죠. 아유, 다 왔다. 다 봤죠? 과표나면 이제 무조건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세율이죠. 자,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기본 공제까지만 오면 다 온 거예요. 또 적는 거냐? 또 적는 거냐? 예, 이거 지금 또 적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요 양도가로부터 출발해서 요 산출세 계산 과정까지는 꼭 이 순서를 판박이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암기 기법으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기억나시나요? 예. 차장이 어라이 그 차장이 금기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여러분? 과세산이다. 끝났잖아, 뭐. 자, 그래서 이제 요 계산 구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금이 나왔으니까 뭐 하자,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합시다. 아, 이거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역시 양도소득 기본제도 두 가지입니다. 정리할상이. 첫째, 공제대상이죠. 공제대상. 둘째, 공제금액이죠. 공제금액. 뭐와 똑같죠, 여러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똑같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공제대상과 공제금액을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 정리하기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카페에 핵심 정리에 요거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필수 핵심 정리해서 싹 비교표 만들어 놨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공제대상과 공제금액인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달리 여러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단독 문제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얘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오지만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종합 문제를 물어볼 때 나와요. 종합 문제. 그러니까 다음 중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틀린 거 잡아내봐라. 그래갖고 양도가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제 한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옵니다. 하나만 특정적으로 물어보기 싫을 때는 출제원이 뭐를 과세 표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틀린 거 잡아봐라 해갖고 양도가의 필요경비,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럴 때는 얘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분이 잡으셔야죠. 그러면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냐라면은 역시 공제 금액이 더욱 중요하죠. 왜? 세법은 특성상 결론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갈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 공제야, 기본 공제. 어디 가도 다 뭐가 있어? 기본이 있잖아. 우리 나이트클럽 가도 기본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 딱 테이블에 앉느냐, 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달라지죠? 왜 그래? 다 알만한 사람끼리. 테이블에 앉으면 맥주 3병에 마른 한 주 35,000원 정도 되나? 아이, 등한큼들을 떨어요. 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 양주 한 병에 야채, 과일 한 주, 뭐 그 정도? 우유 하나. 야채가 아닌가? 아, 야채가 아니지. 뭐라 그래 그거를? 들어만 봐서. 자,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이야, 기본. 누구나 하여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은요, 얘는 특징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바로 공제 대상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특별공제는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이는 뭐라고 여러분? 거주자. 아,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 거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된다. 사람 보고 공제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제 성격이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인적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적 공제입니다. 물적 공제. 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다고요? 물적 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건일 때만 공제 준다는 데 반해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깔고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 보고 공제하는 거지 물건을 보고 공제해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도 물건이 뭐냐? 뭘 양도하셨나요? 이런 거 양도 물건의 종류라든지 또는 3년 이상 보유 등 보유기간 이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공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뭘 양도하셨어요? 뭐, 몇 년 보하셔서 이런 거 묻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무슨 공제니까? 기본 공제니까, 기본 공제니까. 사람을 기준해서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니까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도 기본 공제라도 자존심이 있는 거야, 다. 아무리 내가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주겠다. 누구한테는 미등기 양도일테는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죠. 내가 아무리 기본이지만 미등기 양도놈한테는까지는 안 해주겠다 그 얘기다. 그러면
자, 봐요. 미등기 양도는 뭐도 안 해줬죠, 여러분? 비과세도 안 해줬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해줬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주겠다니요. 그러면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고요, 못 받고요? 못 받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금액이 하나도 없어?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죠. 남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 과세에 표현됩니다.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미등기 양도할 때는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도차익이 뭐가 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에 표현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험에 나올 때 출전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미등기 양도인계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맞다 틀리다?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는 특별 공제고 나발이고 기본 공제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맞히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출전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돌려서 물어봐. 어떻게 돌려서 물어보냐? 미등기 양도인 경우는 양도차익이 양도소득 과세에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요? 그러는 거죠. 맞아 틀려?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란 얘기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책에서 본 대로만 물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맞춰요. 근데 문제는 책에서 또는 우리가 규정 정리한 데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자 그렇게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갖고 아 그렇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는데 미등기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못 받으니까 결론은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맙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이거야.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적응 능력, 문제 풀이 능력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점수를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떨어질 만한 사람이 떨어지는 건 상관은 없어. 왜? 그분은 훗날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할 때 그러면 저처럼 장타가 됩니다. 딱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 공부하다 보면 딱 물 찼을 때 올라왔을 때 그때 붙어줘야 되는데 그때 못 붙으면 삐걱하면 이제 본의 아니게 장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딱 타이밍이 왔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잡으시고요. 미등기 양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 말고 또 뭐도 안 해줬죠, 여러분?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는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출전이.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세대 2주택 이상자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뭐와?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만 해준 거죠. 그러나 뭐는 해줬다?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무슨 공제는? 기본 공제일 때는 뭐만 안 해준다? 미등기 양도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 정도는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요 비사업용 토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무슨 공제는 받더란 얘기야? 기본 공제는 받더란 얘기죠. 그럼 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다시 나올 수 있죠. 다주택자는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왜? 주택 경기의 활성화 목적상 당초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 모의 특별 공제 안 해줬어요. 원래 다주택자니까 안 해주다가 주택 경기가 계속 침체화가 되니까 매매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래 다주택자도 공제해 줄게요. 이거 큰 거 여러분. 특별 공제는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요거 정리되셨죠? 예, 요게 바로 여러분 교재 이 3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29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세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밑줄, 요게 공제 대상이야. 329쪽 맨 밑에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있죠? 거기 보시면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밑줄 치셨나요? 이게 바로 공제 대상자죠. 자,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자 여기 키워드 나왔습니다. 시뻘겋게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무슨 별? 소득별. 놓치면 안 됩니다. 소득별에다 시뻘겋게 치세요. 이게 일단 출전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요. 이렇게 됩니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공제가 된다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뭘 잡아라? 소득별. 요걸 출전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양도자산별로.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요 양도자산별 공제는 어디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공제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금은 공제 대상이기만 하면 양도 공제 대상이기만 하면 자산별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도자산별 구분공제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나오는 말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 그럼 1 나는 겁니다. 공제 금액이 무제한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간다? 소득별. 중요합니다. 출전이 첫 번째 바꿀 수 있는 부분. 근데 소득별로 뭐하여? 구분하여라고 했죠.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첫째, 자본이득세 성격상 본질적 과세 대상인 부동산.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이거 다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동산 등이죠. 이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거나 기타 자산을 양도했거나 어쨌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들의 양도소득금의 합계액에서 어떤 금액에서? 양도소득금의 합계액에서 두 번째 건드리는 게 요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떤 금액에서 차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자 이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어디서 차감해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차감해요? 양도차. 요걸 바꾼다니까 출전이 살짝. 그러니까 요런 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고사장에서 바뀐 게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일 때는 이제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금의 합계에서 연간입니다. 얘는 연단위 공제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250은 껌값이야. 여러분 250만 원짜리 껌 씹어본 적 있어? 껌값이야. 세법에서는 한번 씹어봐. 왜 그러냐면 전체 저기 봐 양도가액 자체가 부동산이니까 억 단위잖아 여러분. 억 단위로 나오는데 갑자기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여러분? 250은 껌값이잖아. 난 쉬는 시간에 250만짜리 껌 씹어. 거의 공제 금액이 크다 작다? 작다. 무슨 공제니까? 기본공제니까. 그냥 요 정도만.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뭘 양도하면? 주식을 양도하면 얘들과는 별개로. 주식은 성격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이 주식을 양도하면 부동산과는 별개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에 합해서 역시 연간 얼마? 250만 원을 공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 그럼 합은 얼마? 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 등에서 250.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나왔어.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 나왔어. 그래도 최대 해봐 얼마 여러분? 500.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월 공제되냐? 맞다 틀리다? 틀려. 적어내요. 2월 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 양도하면 또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냐?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거 올해 공제받을 수 있냐? 아니, 못 받아. 양도소득세는 2월 공제라는 게 없어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2월 공제 없다. 그때 못 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 공제는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본 공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공제는 국내 자산은 물론 국외 자산을 양도해도 국내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뭘 양도해도 여러분?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해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안 해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혜택이 큰 거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거냐, 국외 거냐 구분 없이 해줍니다. 공제해줍니다. 다만 국내 자산과는 별개로 구분 공제다. 별개. 동일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구분하여 공제한다. 지금 무슨 소리냐? 국외 부동산 양도했다. 그러면 국외 부동산 등에서 다시 얼마?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했다. 국외 주식을 양도했다. 역시 별도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국외 자산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까지?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론상 최대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절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 등에서 250, 국내 주식 등에서 250, 국외 부동산 등에서 250, 국외 주식 등에서 250. 그래서 합하면 최대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을 넘어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일단 시험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 당해년도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하라, 양도하지 마라. 양도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1년에 몇 개? 하나씩만 양도하는 거죠. 올해 부동산 양도하고, 내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하고, 내후년에 기타 자산 따로따로 양도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 250. 연도를 달리하면. 근데 연도를 달리 안 하고 한꺼번에 올해 다 한꺼번에 다 빨았다. 그러면 얼마? 25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도 한꺼번에 양도하지 말고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공제받으려고? 에이씨.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250 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올해 부동산도 양도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했다. 기타 자산도 양도했다. 그러면 따로따로 250씩 공제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합한 양도소득금에 합계해서 250을 받는 얘기죠. 결론, 동일한 연도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자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맥시멈 얼마? 250, 250. 근데 해외 부동산도 양도했다. 다시 국내와 별개로 250, 250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되셨나요, 여러분? 예, 이겁니다. 뭐. 까불고 있어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잡을 응? 나중에 잡아요. 아니야, 일단 아무 때나 잡어. 일단 잡으면 마음은 뿌듯해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잡아놓고요. 내일 모레 까먹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외우면 되는 거야.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다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그런 거.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도 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다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시험 보는 날까지 반복해서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붙으면 누가 붙어? 아니,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붙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죠. 아, 난 틀렸어. 계속 까먹어. 그러면 먼저 합격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너는 한 번에 외워서 한 번에 본 거냐? 아니야. 그분도 까먹고 외웠고 까먹고 외우고 그 과정이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세법을 누구한테 배웠는데?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30쪽 잠깐 한번 볼게요. 330쪽. 양도소득 기본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330쪽에 공제 방법 동그라미 1번 있죠? 예, 요거는 체킹만 해두세요. 제일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지금 안 하기입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학교 미등기 양도 자산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공제 대상이기만 하면 공제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 신청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3번 요거 잘 보셔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 또는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공제가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의 관계 이시 없이 공제한다. 여기 꼭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보충학습은 들어가지 마세요. X 치세요. 수험생은 들어가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임대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임대사업자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실무 나가면 꼭 임대사업자를 먼저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급에서 양도소득 기본제를 빼서 양도소득 과표 나왔습니다. 과표 나왔으니까 이제 뭐로 갑니까, 여러분? 세율로 가죠. 세율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31쪽 세율 갑니다. (331쪽) 세율 갈게요. 별표 2개. 세율. 작년에 별표 3개 했어요. 그리고 입에 거품 물면서 그 아이디를 그 닉네임을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자꾸 아이디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디로 또 최근에 들어온 분이 입에 거품 그러지. 나 참. 아이디가 입에 거품이야. 제가 강의할 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한다 했더니 입에 거품 그래갖고 얼마 이거 다 제 용어인데 자꾸 그거를 이상해. 자, 갑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등업하다가 별표는 아이디가 입에 거품이야. 하긴 뭐 옛날에 어떤 분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밤에 피는 야화. 환장한다. 학갑가벌레. 자, 양도소득세율 갈게요, 여러분. 별표 2개. 비록 작년에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반드시 양도자한테 네가 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느 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역시 뭐와 뭐로 나눠지냐?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결론부터 낼게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머 나왔어요. 보기 질문에 답 아님. 얘는 답 아닙니다.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혹시 나왔다. 보기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답하고는 관련이 없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이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답은 이 안에 있다. 여기 없다. 그러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요. 또다시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와 그 다음에 기타 자산으로 양도했을 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부죠. 이 부분은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항상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동일하게. 다만 얘는 유용자산이고 얘는 무용자산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항상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동일시 취급한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었죠. 자, 부부야 부부. 부부니까 꼭 같이 다니잖아. 손잡고. 두 내외가 나들이 나가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내외 나가면 꼭 손잡잖아. 누가 체가면 어떻게 해? 우리 자기인데? 하고 이렇게 꼭 잡잖아. 우리 집만 그러나? 이상하네. 꼭 잡는데 나갈 때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같이 다녀. 근데 두 내외가 같이 나가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죠.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러면 자기부터 갔다 와. 그리고 백 들고 있어줘야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같이 다녀서 무슨 규정을 적용받는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저기 써져 있어. 찢어지는 데서 한 군데가 있었죠. 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어디였죠, 여러분?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얘는 못 받죠. 물론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해서 공제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잠시 찢어지고 나머지 과세 대상부터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까지 계속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왜? 부부이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나 부동산 양도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다. 그러면 원칙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자, 보십시오. 원칙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뭐한다? 준용한다. 즉 종합소득세 세율을 끌고 와서 어디다 적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양도소득세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나 세율상의 차이를 둔다 안 둔다?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38%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건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 나올 때도 세율에서 여기 나왔죠. 최저 세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부터 출발한다고요? 6%. 그 다음에 2단계가 15%, 3단계가 24%, 4단계가 35%, 5단계가 38%, 38.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6%부터 출발해서 최고 38%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요거 잡으셔야 돼요.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 요거를 교수님마다 이 표현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당황하기 없기. 어떤 교수님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하냐? 기본세율 그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수님마다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자기 용어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수험생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수험생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저자 또는 교수마다 용어상의 차이가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물어본지 몰라. 그래서 2006년도죠. 표준 목차가 생기면서 용어를 얘기할 때는 원어를 옆에다가 병기해줘라 그렇게 놨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세법은 우리나라 말로만 돼 있어요.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은 외국에서 있는 학문을 끌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교수님마다 자기만의 용어를 살짝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마다, 출전 교수마다 학계론 용어가 다 달라. 그래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더라. 공통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원어를 써라는 얘기야. 그래서 학계론 때문에 바로 표준 목차가 생긴 겁니다. 표준 목차가 뭔지 아시죠? 이 표준 목차도 몰라요? 여러분 시험 출제 고시가 되면 과목별로 표준 목차가 딱 정해져 있잖아. 범위 어디. 그게 학계론 때문에 생긴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 전에 얘기하면 안 되지. 안보 교수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표준 목차. 그리고 교수들마다 학계론의 범위가 다 달라.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야, 수험생들이. 그래서 출전에서 뭐를 만든 거냐? 표준 목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딱딱딱 범위를 만들었고 이 범위 내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출제원들은 여기서 내라. 그래서 표준 목차였는데 어쨌거나 자, 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준용한다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기본세율. 결론 무슨 세율을 끌고 온 거다?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라는 뭐를? 종합소득세를 끌고 온 거다. 그런데요, 시험에서는요, 역시 원칙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어디 다 잘 물어보겠다? 예외. 역시 여지나 작년에 여지없이 여기서 물어봤죠. 우리나라는 원칙보다는 예외를 좋아합니다. 예외. 예외 꼭 적어놓으세요. 얘는 여러분 예외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세액 부담을 무겁게 하고자 하는 중과 목적입니다. 중과 목적입니다. 세금을 낮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때리겠답니다. 중과세율 개념이라고 할까?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율이 높다는 얘기 여러분? 예외. 그럼 여러분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가? 기본세율, 원칙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예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외로 가면 죽음이다. 세율이 어떻게 한다? 높아진다. 뭐보다 높아진다, 무조건? 누진세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은 뭘로 맞아야 돼? 원칙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누진세율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알아야죠. 예외가 뭐냐? 첫째. 그렇죠. 역시 제일 나쁜 놈 누구야? 너 나와! 누구? 미등기 양도죠. 얘는 계속 끌려다녀. 어디서 끌려갖고 비과세도 나와 땡겨갖고 어디서 땡겨나갖고 장기보유투표공제를 가 있다가 또 뜯겨나갖고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니 거기서도 뭐가 있어? 또 끄집어냈죠. 그리고 어디 와서 세율한테 여기서 너 나와! 그래갖고 또 어쩌라고요? 무슨 양도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투기행위랬죠. 전형적인 투기행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와! 그래갖고 너는 몇 프로 맞냐? 70%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70%짜리 맞아본 적 있어요? 맞으면 죽음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가장 톱 레벨의 세율입니다. 한 3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세율입니다. 예? 1위가 아니라 3위 정도입니다. 3위. 70%. 그럼 여러분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온다고 그랬죠? 10% 조치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그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득세가 있으면 그 소득세 10% 한 번 더 뭐로 때린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몇 프로 나오니까 세부담률은 77%야. 과표 이력이 나오면 과표 이력 나올 때 미등양도에 걸리면 77% 세금 되니까 7,700 세금 빼고 2,300 넘어가라는 얘기. 에이 너 다 먹어라 씨. 몇 프로 여러분? 70%.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율 자체도 무겁지만 양도소득세 거래 금액 자체가 억 단위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억이야, 억. 그러니까 거기 억에다 이걸 때려봐요, 여러분. 쌍꺼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얘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어요. 90%짜리가 있습니다. 소득세. 뭘까요? 90%면 세부담률이 몇 프로 되는가? 99%가 되는 겁니다. 90%의 소득세에다가 10%인 9%가 지방소득세니까 99%입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비실명입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비실명 예금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서 99% 원천 징수해버립니다. 1억 이자 받으면 9,900 세금 빼고 나보고 1% 먹으라는 얘기야. 그때 집어던지는 거야. 그만큼 높은 거죠. 무슨? 요보다 더 높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옛날에. 100%짜리가 있었습니다. 100%짜리. 거의 공산권이죠. 네. 부당이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부당이득세. 그래서 부당거래분에 대해서 100% 다 환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지금 이제 9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얘입니다. 미등 양도 몇 프로 여러분? 70%. 그럼 미등기 걸리면 계속 아작 손실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 나올 수밖에 없다. 작년에 200 거품물 갔죠. 또 200 거품이 됐다. 작년에 여기서 이 중간에 있었던 규정 3가지가 삭제돼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60% 중과세. 60%야 6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50% 중과세 규정이 싹 삭제돼 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다 언제 나온 거죠, 여러분?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60%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50% 중과세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현 정권에 계신 분들 다 여기 적용 대상자들이죠? 그분들이 여기 정권 바뀐 사람들이 여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 좋아? 싫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죠. 그래서 계속 없애려니까 없애지 못하고 야가 계속 극렬 반대하니까 과세 시기를 잠시 유예한다. 중과세 유예하겠다. 중과세 매년도 이렇게 넘어온 거야. 매년도. 경기가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올해는 적용하지 않겠다. 다시 그 다음에 되면은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맨날 개정되는 거야. 돌아버려 제가. 그러니까 명맥만 있었지 실제는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걸 작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명문시켜버렸습니다. 야, 없애자. 잘해 없앴어.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60% 중과세 규정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라든지 1세대 2주택자 50% 중과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야. 그런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고. 다주택자들이죠.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그 이상하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감세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부자들이 감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세금을 더 적게 내.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디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잡는가? 서민들한테 잡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겟가 단 게 바로 뭐예요? 담배. 건강을 위해서 2,500원짜리 5,000원. 무슨 건강 같은 소리 하고 센 병을. 담배값만 올려갖고 씨. 짜증나.
작년에 지방세가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게 딱 바로 연말에 개정된 게 바로 담배세 올리는 것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책에 제가 이번 달에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고 첫 주부터 지방세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개정된 것이 확정된 국세부터 다시 3월 달에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월 달에 이걸 먼저 하고 4월 달에 혹시 그 전이라도 이번 3월이라도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걸로 가지고 강의를 할 목적으로 순서를 바꿨죠. 이해하시죠?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 현재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행정안전부 주무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도대체 지방세 바꾸는 거냐 안 바꾸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면 자기네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실무 절차 규정 개정되고 여기 우리 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은.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 여의도에 그냥 있는 거야 지금. 심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버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버려요 지금. 왜? 핵심 이론집, 문제집 빨리 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는 계속 원고 안 넘어온다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 뭘 하냐면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예,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올리는 거 반대하느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그 부족분을 어디선가 메꾸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무차별하게 되는 데서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담배소비세. 그거는 즉각적으로 작년에 개정시켰어. 그리고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 개정되는 거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개정 규정 설명하면 이 개정을 해서 세부담이 감소되냐 증가되냐 말씀드릴 텐데 증가 규정이다. 세부담 증가 규정.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야 국회에서. 그럼 그런 것만 빼고 빨리 다른 거 통과시키든지 면세점 통과시키든지 올해 취득세 면세점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75만 원으로 바뀔지 100만 원으로 바뀔지 바뀌긴 바뀝니다. 지금 제가 아주 지금 아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결론 4월달 다음 주부터 지방세 나가는데 개정이 안 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논의로 갔는데 자 요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가 작년 개정됐다 나온다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이제 중간에 있던 게 있다 없다 그럼 결론 냅시다. 첫 번째 뭔지 확인하고 미등기 양도인지 확인하시고 미등기 양도가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뭘로 가라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요 1년 미만인 경우 뭐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면서 작년에 아주 웃기는 건 아닌데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60%, 비삼용 토지에 대한 60%,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자는 50%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과세 규정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살짝 작년에 개정합니다. 그 개정이 우리 수험생한테는 어려운 거죠. 일반적인 부동산일 때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랍니다. 이건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버리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다가 예외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 물건이 모이거나 주택이거나 모이면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얘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10% 낮은 40% 때리고 1년 이상이기만 하면은 얘는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개정된 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없어지고 요게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입에 거품 참네. 입에 거품 불면서 얘기해서 작년에. 올해 또 물어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모일 때는 여러분, 근데 주택이나 모일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좀 낮춰주겠다는 얘기야. 1년 미만이면 단기성 거래가 몇 프로지만 50%지만 그게 뭐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은 50%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때리겠다 그러면 40% 때리겠다는 얘기야.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때리지만 40% 때리지만 이게 뭐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뭘로 정했다? 누지세를. 결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적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누진세율.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슨 세율로 맞으라? 누진세율로 맞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련 권리는 몇 년 이상 보여줘야 되고 2년 이상. 여기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 아, 요런 거 중요하죠. 출전이 이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이건 이미 시험에 노출됐으니까. 물어는 보는데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못 물어봐. 그러면 어떡하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뭐냐? 무슨 조건이에요? 미등기 양도가 아니고 몇 년 이상 봐야 되는가? 2년 이상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면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가 아니면서 몇 년 이상만 보면 되는가? 1년 이상. 이게 차이점이죠. 요거 보세요. 저는 자꾸 올해 이쪽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촉이 옵니다. 이미 노출됐거든요, 이거.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겠는데 노출됐기 때문에 출전 입장 이거 그대로 못 내. 작년에 낸 문제. 그럼 다른 거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세를 적용받으려면?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2년 이상. 그러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만 보여주면 된다? 1년 이상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양도소득세를 어떤 세율로 맞아라? 어떤 세율로 맞아라? 누진세율로 맞아라. 맞아도. 이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만 보세요, 여러분. 기본서 보실 때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보세요.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 일단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자산 가겠습니다. 기타 자산은요, 특징이 뭐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누진세율입니다. 이게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타 자산을 양도했다. 무조건 무슨 세를 때리라고요? 누진세를 때리라고요. 여기까지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타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뭐죠? 첫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둘째,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래서 기타 자산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대비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 그 다음에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었죠. 그러면 걔들은 뭐야? 무조건 뭐야 여러분? 누진세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타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기타 자산을 양도했다 묻지마. 무조건 뭐다고 여러분? 누진세율. 보유기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얘는 등기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라는 것도 나올 여지가 없죠. 꼭 체킹해 두시고요.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은 들어가지 마세요. 예, 안 나와요. 나왔다더라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 자 331쪽 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무리합시다. 331쪽 양가로 1번 표준세율 나왔죠? 같이 봐요. 눈으로만.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에다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양도소득 산출세율로 한다. 그랬죠. 이 경우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요거는 잡으셔야 되겠네요.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여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율이야? 높은 세율. 큰 거죠? 산출세액 중 큰 거. 높은 세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박스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우리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미등기 양도자산 70% 있죠. 그 밑에 비사업용 토지 있죠.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더 알아? 10%. 요거는
2016년 또 다시 1년 유예됩니다. 비삼용 토지 중과세 없애버려 놓으니까 야 토지 투기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은 그러한 토지는 별도로 비삼용 토지일 때는 10% 할증 과세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되 역시 또 적용 시기는 뒤로 유예합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그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이런 규정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는 법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보면 조금 힘드니까 보유기간은 1년 미만 1년이다. 양도 물건에 따라서 부동산 등일 때와 주택조합원 입주권 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저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특례세율 있죠? 예, 적용 이거는 예, 들어가지 마세요. 시험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지금 현재 투기 지정,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실매수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일단은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10분 쉰 다음에 남은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